네, 대선 특집 정치 컨설팅 스토브리그 오늘도 생방송으로 찾아왔습니다. 네, 저는 SBS의 정유미 기자고요. 오늘은 특별히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윤태곤 실장 인사 나누시고요. 네, 저희가 사실 이제 오늘 처음 오셨는데 모시게 된 거는 그 우리 예고도 좀 하시죠. 예, 조갑제 대표님이 저희 그 2025 국민의 선택 그 개표 방송에 이제 함께 하게 되셔서 뭐 저희 개표 방송도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 스토브리그도 좀 대표님 덕 좀 봐보려고 모셨습니다. 네, 아니 사실 워낙 이제 저희 스토브리그 이름 자체도 야구랑 관련한 프로잖아요. 뒤에 모습도 이게 네, 워낙 또 야구 광으로 유명하셔가지고, 예, 뭐 윤 실장님도 야구 좋아하시죠. 제가 야구에 대해서 투자한 시간을 계산하면 아마 한 10년 될 거예요. 아, 다 합치면 하루에 보통 야구에 2시간, 3시간씩 투자를 했으니까. 요즘도? 요즘도. 그리고 요즘 주로 이렇게 앱을 통해서 메이저리그 내가 좋아하는 팀이 지금 이기고 있는지 지고 있는지. 어느 팀 좋아하세요? 저는 요새는 다저스 좋아합니다. 오다니가 있고 또 우리나라 선수 김혜성도 갔죠. 오늘 이겼어요. 3대1로. 아, 그러세요? 그랬어요? 역전승했습니다. 야구 얘기하니까 이렇게 절로 미소가. 야구랑 혹시 대표님 정치가 약간 좀 비슷한 점이 있어요? 비슷한 점이 있죠. 야구는 이게 유명한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요기 베라라고 뉴욕 양키즈 포수죠. 캐쳐가 한 이야기인데 It ain't over till it is over. 야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왜냐하면 9회 말 역전이 있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다저스하고 뉴욕 양키즈하고 붙었을 때 제1차 게임 10회 말에 다저스가 3대2로 지고 있었어요. 투아웃에 들어선 타자가 프레디 프리먼이라는 타자인데 만놈 넘쳤어요. 6대3으로 이겼다고. 6대3으로. 이게 야구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끝날 때 그러니까 정치란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치는 절대 끝나는 게 없습니다. 끝날 때 같으면서도 다시 살아나요. 그 이번 대선만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대표님? 이번 대선은 아직 안 끝났습니까? 뭐 사실은 끝났다고 봐요. 하지만 이번 대선은 좀 잔인한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야구와 정치의 그 비슷한 점 하나 더 이야기해드리자면은 제가 볼 때는요. 프로야구는 콜드 게임이 없거든요. 아무리 저도 9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선거 같은 게 힘들고 희망이 안 보이고 이거 빨리 내일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해도 아침에 유세해야 되고 TV 토론 나가야 되고 인터뷰 나가야 되고 끝까지 9회 말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점수를 주더라도. 또 그런 이게 좀 비극적인 면이 있는 거죠. 축구는 시간 끝나면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야구는 그 마지막까지 상대편을 아웃시켜야지 끝나는 거니까요. 또 야구하고 정치에 또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또 있습니까? 야구에 또 명언이 하나 있어요. 리오 드로셔라는 센트루이스 카디널스의 그 아주 와일드한 플레이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기자 앞에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Nice guys finish last. 좋은 사람은 꼴찌하기 마련이다. 뭐냐면 내같이 악착같이 뛰어야 뭐 1등을 하든지 2등 하든지 하지 모범생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정치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이스 가이즈 피니시 라스트가 바로 정치판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착해선 정치하기 힘든 거죠? 기본적으로 정치라는 게 권력투쟁 아닙니까? 그 모택동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치는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이고 전쟁은 피를 흘리는 정치라고 했습니다. 착해서 우리는 정치 못하겠네요. 그죠, 윤 시장님? 아니에요? 아니, 사실 대표님 이제 이번 대선은 뭐 끝났다. 어쨌든 뭐 잔인하지만 끝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약간 여론조사를 보면 조금 오늘 이제 조금 흐름에 약간의 변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 이준석 후보가 좀 올라오고 이준석 후보가 여러 기관마다 비슷한 흐름이었어요. 그렇죠. 이준석 후보가 이제 뭐 10%대가 좀 뭐 그 이제 처음 이제 그런 여론조사 결과들이 발표가 났는데 그런 흐름들은 대표님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뭐 대충 보면은 뭐 50대 35대 10 뭐 이런 구조인데 그죠? 또는 뭐 47대 13 뭐 이런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차이는 있지만은 보면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김문수 오르고 이준석 같이 올랐잖아요. 저는 특히 이준석 후보가 오른 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신다고요? 어떤 일반적으로 텔레비전 토론은 아무리 잘해도 지지율에 반영이 안 된다는 게 통설이었는데 특히 요새는 이번은 그렇죠? 다른 것 같아요. 이번은 지난 토론회에서 이준석 후보가 제일 잘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는구나. 어떤 신문사에서 AI한테 물으니까 그런 평가가 나왔다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리고 요새 독특한 선거운동 하잖아요. 이준석 후보는 뭐 돈 안 드는 선거운동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대학교 식당에 가서 운동하고 오늘은 또 뭐 어디더라 성남의료원에 가서 이재명 성남시장의 공이라고 하는 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겠다고 갔어요. 기자들 데리고. 이게 먹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관중들 많이 모아가지고 하는 것과 이런 식으로 딱 기사 될 것만 골라서 가는 돈 안 들이고 아주 경쾌한 선거운동. 요게 먹힌다면은 이것도 선거 문화 하나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지율 상승에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 상승에 토론이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구나. 저도 자꾸 야구에 비유하게 되는데 옆에서 이제 조 대표님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재밌는 게 뭐 조 대표님은 버리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롯데 자이언츠 여전히 팬인데 약팀의 팬을 오래 하면요. 막 독특한 거에서 우리가 의미를 찾으려고 그래요. 올해도 또 뭐 7등 8등인데 올해 이 신인 투수가 잘해. 내년에 얘가 잘할 거야. 의미부여. 뭐 의미부여를 자꾸 그런 거에다가 의미부여를 하게 되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약팀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이제 전형적으로 하는 게 그런 게 있는 거죠. 뭐 이준석 후보 얘기가 이제 나왔으니 말인데 오늘 이제 오후 5시에 그 단일화 이제 절대 없다. 뭐 이런 이제 긴급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깔끔하게 정리한 것 같아요. 안 그래서 계속 질질 끌고 가면은 일종의 국민의힘이 이준석 후보를 상대로 스토킹하는 거 아닙니까? 본인도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연애 안 하려고 하는데 계속 와가지고 따라붙으니까 오늘 오전에는 아주 전화 차단했다고 그랬잖아요. 전화 차단한 것도 아주 모자라는지 아주 정식 기자회견 해가지고 안 하겠다고 선언을 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단일화라는 게 이게 굉장히 이미지가 나빠졌어요. 국민의힘 경선 단일화는 사기극 아닙니까? 한덕수. 아니, 그건 어떻게 보면 이중 사기극인데. 그렇죠. 김문수 후보는 단일화 하겠다고 해서 1등 했고. 당선된 거 아닙니까? 후보로 당선됐는데 하고 나서 또 안 하겠다고 그래버렸잖아요. 나중에 하자. 그러니까. 사실상 안 하겠다. 그런데 또 한덕수로. 이준석 후보를 상대로 또 단일화 하자고 하면은 이거 사기 결혼하겠다는 건지 뭔지. 그렇게 단일화의 이미지 자체가 너무 약간 지금 사기처럼. 우선 단일화하는 게 이게 통계적으로 수학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단일화를 해본들 여러 여론조사에 따르면 크게 이재명 후보에게 지는 걸로 나오잖아요. 김문수로 단일화하든 이준석으로 양자로 좁혀지면 하든 그리고 단일화를 할 수가 없는 게 정체성이 다르잖아요. 김문수 정체성은 부정선거 음모론 인정하는 정체성 아닙니까? 이준석은 지금의 이준석이 존재하는 이유는 2000년 4월 총선거에서 낙선하고 나서 그 횡행하기 시작한 부정선거 음모론과 제일 치열하게 싸운 사람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보통 국민들이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때 만약 싸우지 않았다면 부정선거 음모론 믿는 사람이 아마 과반수가 됐을지 모르지. 그런데 역할을 그런데 했다. 어떻게 두 사람이 합칠 수 있습니까? 모르죠. 뭐 김문수 후보가 오히려 자기가 뭐 이준석 후보를 지지한다 해가지고 포기하면 몰라도 이준석 후보랑 같은 말씀하시네요. 불가능하잖아요. 이렇게 정성적으로 보면은 늘 단일화라는 거는 현금 내주고 어음 받는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접는 사람은 현찰을 주는 거고 대신에 약속을 받는 거죠. 최근에 단일화 아까 한덕수 말씀도 하셨지만은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를 하고 그때 윤석열 후보가 우리가 합의문 같은 거 무슨 소용이 있냐 필요 없다. 내가 다 나 믿으라고 말씀드렸다. 호탕하게 이야기했는데 그 뒤에 이제 이 계엄과 탄핵 훨씬 전에 안철수의 신세가 어떻게 됐는지는 다 알지 않습니까? 뭐 국정 운영의 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물론
김문수 후보가 뭐 그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그것도 이제 이길 때 약속을 뭐 지키고 안 지키고가 있는 거지. 이제 이기기가 쉽지도 않고 그러면은 이제 그다음 두 번째 프레임이 이런 거겠죠. 우리가 자 이번 승부가 쉽지 않더라도 네가 단일화 하면은 보수 진영에 다시 와가지고 이 당권 그러니까 당권 논쟁이 있었잖아요. 뭐 한동훈 안 되고 너한테 밀어주마. 이건 약간 다른 거보다는 솔깃할만한 거긴 한데. 네. 근데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그것도 알 거예요. 지금 이른바 친윤 내지는 주류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한동훈이 싫어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지만은 뭐 나는 한동훈이나 네, 싫은 건 마찬가지인데 그럴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정체성의 부분들에서는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크게 이렇게 작용하기는 쉬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에 이제 명확히 선을 긋는 입장은 이제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국민의힘은 이준석 후보한테 왜 이렇게 매달린다고 보세요? 매달리지 않으면은 예. 희망이 없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니까 예. 일종의 구명정 삼아가지고 뭐라도 잡아본다. 그리고 잡아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은 덕을 본 것은 김문수 후보 쪽이 덕을 봤잖아요. 아 언젠가는 이준석 후보와 드라마틱한 단일화가 이루어질지 모르니까 네네. 좀 미련을 버리지 않아야 되겠다. 투표장에 나가야 되겠다. 그것만큼 덕을 본 건데 이제부터는 이준석 후보가 더 이상 손해 안 보겠다는 거니까. 예. 그리고 이번 선거는 원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번 선거의 성격이 뭡니까? 아니 그건 윤석열 심판 선거잖아요. 예. 윤석열 심판은 법률적으로는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파면 결정의 핵심은 국민 신임 배반자라고 그랬어요. 헌법을 파괴하고 네. 중대한 헌법 위반이 있었다. 특히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렸다. 해가지고 법률적으로 파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 세력이 예. 김문수 후보 그다음에 당권파가 아직도 윤석열과 실질적인 단절을 안 했잖아요. 하는 척만 하고 안 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이번에 심판을 해야 됩니다. 이건 정치적 심판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주권자만이 행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이것은 결단입니다. 선거를 통해서 예. 약 3천만 명이 이번에 투표할 거예요. 예. 이걸 통해서 확실히 윤석열 세력의 계엄 선포와 윤석열 세력의 부정선거 음모론은 이것은 벌을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응징을 해야 이제 이런 정치 세력이 우리나라 정치판에서 도태될 거 아닙니까? 대표님, 이거 쉽게 말하면 지금 국민의힘은 찍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뭐 국민의힘 뭐 김문수 후보 특정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 제가 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각자 해석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세력이 아직 남아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영화 관람, 부정선거 영화 관람한 거 가지고 이제 대표님 엄청 세게 비판을 하신 거를 봤어요. 뭐 맨정신의 반대말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아니, 윤석열의 반대말이 맨정신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예. 아니 딱 그 소식 듣고 처음에 어떠셨어요? 좀 놀라지 않으셨어요? 사이코 드라마 아닙니까? 사이코 드라마요? 지난 12월 3일부터 지금 사이코 드라마가 상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들이 그걸 보고 있는 겁니까? 맨정신으로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일으킨 친위 쿠데타 아닙니까? 네. 그 체포자 명단에 이재명 대표가 들어간 걸 뭐 이해한다고 칩시다. 한동훈 대표 이름이 거기 왜 들어갑니까? 예. 그래서 친위 쿠데타예요. 그런데 이 친위 쿠데타는 반드시 성공을 합니다. 친위 쿠데타는 실패할 수가 없어요. 힘을 가진 사람이 자기 능력 그런데 실패해버렸잖아요. 예. 세계 역사상 친위 쿠데타가 실패한 첫 사례일 겁니다. 그건 예. 무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리고 약간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지. 그 펼쳐진 그 광경을 보면 좀 우스꽝스럽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계속 연속돼가지고 아니 대통령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가지고 만든 영화에 가서 희희낙낙하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우리도 대만식으로 수개표를 해야 뭐 정상으로 돌아온다든지 세상에 우리가 지금 수개표하고 있는 걸 모릅니까? 거기 뭐 전한길이라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예. 아직도 우리가 수개표하고 있다 전자개표하고 있다고 생각하더라고. 우리는 수개표입니다. 수개표. 대만보다 우리가 훨씬 더
개표 시스템이 효율적이에요. 예. 대만은 사전투표도 안 하잖아요. 예. 우리는 사전투표 제도를 발전시켜가지고 투표율을 이렇게 높였잖아요. 이걸 토탈로 부정하는 이게 사이코 드라마. 드라마가 지금 사이코 드라마가 10월 3일부터 계속되고 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주연이 윤석열. 제가 어제 한 아침 8시 반쯤인가? 네. 밭끝. 이제 그렇죠. 뭐 10시에 대통령이 윤 전 대통령이 네. 부정선거 영화 본다. 영화를 보러 간댄다. 그 받고 에이 뭐 설마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 그랬어요? 저는 그렇죠 처음에는. 근데 이제 한 30분 1시간 지나니까 예. 맞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어떤 장면에서 그 관객들이 이제 박수를 치고 윤 전 대통령 흐뭇한 표정, 웃음을 짓는 사진이 나왔는데 근데 그 장면이 그 다큐멘터리 영화잖아요.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라는 그 장면이 나올 때 관객들은 박수 치고 그 박수가 흐뭇해가지고 윤 전 대통령 웃었다. 그러니까 저는 화가 났다기보다는 이제 헛웃음이 터지고 그러니까 아까 한동훈 대표 이야기하셨지만 한동훈 후보가 오늘 어디더라 뭐 청주하고 원주에 가가지고 네. 정말 목 터져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차라리 민주당 가라. 차라리 민주당 가라. 그러니까 이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부정선거 영화 보고 사전투표 폐지 이야기하고 있고 그 전 영분이라는 사람은 검찰에서 나오라고 하는데 안 나가고 뭐 선거에 영향 미칠까봐 못 나가고 어디까지 할 거냐 민주당 가라라고 하니까 이제 박지원 의원이 여기가 쓰레기 하치장이냐 감옥 가야지. 아 그 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예. 제가 사이코 드라마라고 그랬는데 예. 영화에 비교하면은 이게 일종의 좀비 영화입니다. 안 죽습니까? 좀비 영화에 보면은 예. 영혼이 팔린 이상한 사람들이 해괴한 행동하는 게 좀비 영화 아닙니까? 예, 예. 부정선거 음모론에 접수된 사람이 좀비가 되는 거거든요. 아니 이 세계 도처에서 여러 가지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지만은 네. 세계에서 가장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게 한국입니다. 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국민 평균 IQ가 세계에서 1등이에요. 그리고 대학 진학률이 세계에서 1등이죠. 또 장시간 근로하는 걸로서 1등입니다. 그런데 네. 속는데도 1등이에요. 부정선거 음모론에 속는다고 하면은 이거는 가장 최저 수준의 음모론에 넘어가는 거거든요. 또 음모론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예. 그리고 케네디 암살이 오스왈드 단독범이 아니고 두 사람이 쐈다든지 하는 거는 그래도 그 뭐 정교하게 이걸 사진도 뭐 설명하고 이러는데 이거는 완전한 거짓말 아닙니까? 그죠? 쉽게 말하면 부정선거 음모가 진짜 있었다고 하면은 작년 총선에 부정선거가 있었다면은 제일 책임자가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고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속는다 이겁니다. 예. 그런데 속는 사람들 보면 희한해요. 교수도 속고 뭐 예비역 장성도 속아 넘어가고 외교관도 속고 박사도 속고. 대표님 주변에도 막 계시죠? 그런 사람 많잖아요. 주변에 예.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대통령 고난 등에 또 황교안. 맞다. 황교안 제일 앞에 앞장서 있잖아요. 이번에 참 출마했죠. 사이코 드라마 같은 게 있었어요. 예. 1대1 토론이 있었다고. 황교안 무소속. 예. 그다음에 송모라는 예. 전과 기록이 무려 17개. 그러니까 소위 사기꾼. 네. 두 사람이 토론을 하는데 완전히 황교안 전 권한대행이 당했습니다. 면박당하고. 왜 당했는지 알아요? 부정선거 음모론을 끄집어내니까 이 전과 17건의 기록을 가진 사람이 아주 점잖게 예. 부정선거 음모론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서 이미 정리된 겁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그렇지 않고 뭐 선관위를 해체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은 아니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 담당 직원을 문책해야지 왜 조직을 해체합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니 연달아 대통령 지낸 사람과 대통령 권한 대행 지낸 사람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계급으로 보면은 보수의 두 대표입니다. 네. 두 대표가 이런 그렇죠. 사이코 드라마의 이런 짓을 하면은 이른바 진보 진영 나는 좌파라고 부르지만 그 사람들이 한국의 보수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게 보수의 위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영향력에서 김문수 후보나 지금 국민의힘이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선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여기서 한동훈 세력은 빼야 돼요. 네네네. 김문수 후보가 상당히 지금 입장이
애매해요. 어제 그 이제 영화 본 거에 관해서도 뭐 그 행동이 적절한지 적절 안 한지 뭐 내가 뭐 말하기는 뭐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선을 안 그어요. 아니 이분이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는 생각을 언제부터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발언은 예. 대통령 후보가 해서는 안 되지. 딱 잘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야 표가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건 가치와 당위를 떠나가지고 현실적인 면에서 볼 때 김문수 후보는 말하자면 자기 재산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지지층을 가지고 나왔으면 나를 중심으로 가는 건데 이게 결국 나를 이제 경선 때부터 이까지 밀어 올린 것은 뭐 윤 전 대통령 지지층이라든지 강경 보수의 내가 그러니까 나의 존재 기반이 이쪽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벗어나지를 못하는 네. 그리고 오히려 거기서 출발하더라도 장악력이 강하다면 예컨대 지금 이재명 후보라든지 과거에 김대중, 박근혜 이런 사람들은 자기 존재 기반을 향해서 참아줘. 네. 이번 선거에 내가 이겨야 되니까 참아야 돼라고 하면 다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은 조금 불만이 있더라도. 근데 그 두 가지가 안 돼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고 저는 이제 대표님한테 한번 만나면 여쭤보고 싶다고 생각한 게 한국이 이제 보수를 어느 나라 보수든지 마찬가지지만은 뭐 좋게 말하면은 중심 세력, 조금 안 좋게 말하면 기득권 세력, 뭐 자산가라든지 엘리트라든지 뭐 전문직 종사자라든지 보수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가 끌고 가고 조금 뭐 한국식으로 치면 아스팔트 보수는 조금 이게 따라가는 그렇죠. 이런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디든지. 그렇죠. 근데 불과 6개월여 만에 이렇게 그 권력 구조가 역전될 수 있느냐. 왜냐하면은 다 기억하시지만은 국민의힘이 이제 어려움을 겪다가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 그리고 오세훈 시장, 박현종 시장이 이제 재보궐선거 때 서울시장, 부산시장 이기고 민주당이 이제 조국 사태 이런 문제도 있었지만은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로 뽑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윤석열이랑 완전 저 반대쪽에 있는 장소까지 픽업해가지고 실리주의로 뽑고 윤 전 대통령이 치세에서도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또 63%로 대통령 사이 안 좋다는 이유로 그때 따지자면은 사이 좋은 사람은 안 되고 너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했다가 저는 이게 이 6개월 만에 보수 진영의 권력 관계라고 할까 이니셔티브가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를 참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 아주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를 하셨는데 예. 한국 보수의 역사를 보면은 한국 보수 세력이 제대로 싸운 게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비로소 아스팔트 우파를 많이 만들어졌어요. 네. 보수가 얌전한 사람들이 아니고 거리로 나온다. 그때 국민행동본부라는 조직이 신문에 광고를 내면서 어떤 보수 운동의 새로운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때 이병환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 정권 바뀌고 나서 자서전 비슷한 걸 썼어요. 거기에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 우리는 양갑 때문에 졌다. 양갑? 갑 중에 한 사람이 서정갑이라는 분인데 대령 협의회 국민행동본부 본부장이고 또 다른 갑은 저를 조갑제, 갑차 두 양갑 때문에 졌다. 한 사람은 액션이고 한 사람은 논리를 제공했다. 예. 이런 건데 그 논리란 건 뭐냐면 줄기차게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헌법. 그래서 그분의 평가대로 그런 보수 운동이 이 정권을 바꿀 정도의 힘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하고 나서 한국의 보수가 분열하고 이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지난 6개월 동안 일어난 일은 예. 이거 보수 지식인과 보수 언론의 책임입니다. 보수 언론과 보수 지식인이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박수를 쳤잖아요. 첫째,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국방부로 옮기는 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반보수적 행동이거든. 네. 거기에 박수 쳤잖아요. 그러니까 계엄 이전부터 이제 그 그렇죠. 책임이 있다. 그게 사인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준석 대표를 몰아낼 때 그때도 사가지 없는 자 잘한다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다음에 특히 의과대학 정원 2,000명 늘리는 거. 의료 대란으로 갈 때 거기 의사들이 다 보수 중에 보수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잘한다고 다 박수 쳤잖아요.
그게 가장 실패한 정책 아닙니까? 네네. 저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실패한 정책은 문재인의 탈원전, 예. 윤석열의 의료 대란이라고 생각해요. 네네. 안 말린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박수를 쳤다니까. 그래서 공동 운명체가 돼버린 거예요. 리더십을 상실했어요. 예. 왜 상실했느냐? 사실을 포기했기 때문에. 지식인이 사실 포기하면 안 되죠. 사실과 법. 그 필연적인 결말로서 비상계엄령 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한국의 보수 지식, 이른바 보수 지식인과 보수 언론은 예. 속으로는 야, 우리가 윤석열과 공범 관계였구나. 그렇게 속으로 지금 자격지심이 있으니까 예. 그 광장 세력이 부정선 음모를 가지고 이렇게 나댈 때 그걸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상당수의 언론은 그 세력을 부추기고 편성했잖아요. 전환길이라는 사람을 무슨 영웅으로 만든 언론이 보수 언론 아닙니까? 전환길 얘기가 많이 실렸죠. 그렇죠? 그런데 네. 그 전환길이라는 사람이 지금 신세가 어떻게 돼 있어요? 오히려 전환길 씨를 자른 그 무슨 학원 예. 사장 그 사람이 보수 언론보다는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생각해 보면 그건 이제 크게 봐서 좀 스캔들이지 않습니까? 이 최순실이라는 사람하고 사적으로 가까운데 뭐 이렇게 저렇게 했다라 이제 스캔들인 건데 윤 전 대통령은 오히려 그 계엄 이후에 자기가 이데올로기화된 것 같아요. 그 전엔 별로 그 사람이 제가 볼 때는 그런 이데올로기적인 사람이 아닌데 이게 좌파, 중국, 부정선거 난 이거하고 다 싸우기 위해서 실은 한 거야. 실제로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는 모르겠는데 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걸 스폰지처럼 흡수하면서 맞아 이거였어. 참 신기해요. 저는 그 몇 달 사이에 펼쳐진 윤 전 대통령은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그 혹시 뭐 이해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지금, 어제 같은 행보. 지금 우리 언론이 꼭 다뤄야 될 게 윤석열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령을 폈느냐. 예. 그럼 과연 반국가 단체 척결하기 위한 거냐? 정말 그것 때문이냐? 부정선거 파헤치기 위한 거냐? 그거 아니잖아요. 그 이제 뭐 김건희 관련한 아니잖아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예. 김건희 여사 보호라고밖에 볼 수 없잖아요. 그거를 좀 더 파헤쳐야 된다. 그 다음부터는 도대체 김건희 씨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이게 갑을 관계냐? 아니면 그보다 더 심한 어떤 주술적인 영적인 관계냐에 대해서 기자들이 취재해가지고 그걸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아니 만약 지금 가설을 하나 세웠듯이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비상계엄령을 폈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 한국인들이 느끼는 그 어떤 허무감, 그 일종의 정치적 허무주의 아닙니까, 그죠? 도대체 이럴 수가 있느냐? 아니 김건희 여사를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한 위해서. 여인을 위해서 대한민국에 불을 질러버린 것 아닙니까?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그게 대표님 취재를 한다고 드러날까요? 왜 안 드러납니까? 그러니까 왜 저는 관계라는 게 아니 사실이라는 것은 100% 증명될 수 있는 사실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를 유추해가지고 합리적 추리를 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 정도는 해야지 기자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조 대표님 글을 옛날 재밌게도 보고 공부도 보고 많이 했는데 예컨대 이제 제가 거의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공감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모든 자료를 모아가지고 10여 년 동안 이 사람의 이제 출생, 부모, 아버지, 어머니, 그다음 형제 이런 것까지 하니까 이 사람의 이제 심리적인 부분, 교육의 부분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틀거리를 만드셨잖아요. 이 윤석열 전 대통령 우리가 그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한참 몇 년이 있어야지. 그게 이제 쓰실 거예요. 되겠죠.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한. 저보다는 지금 1선에 있는 기자들이 있어야죠. 자꾸 그러니까 아니 대통령실 출입했던 기자들 다 알잖아요. 대통령실 출입했던 기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늦게 출근했다는 거 모릅니까? 뭐 다 어제 늦게 출근했다더라. 얘기는 하더라고요. 이야기만 하고 취재해서 쓴 적이 없잖아요. 어떻게 일본은 말이죠. 일본 신문은 수상동정이라는 난이 있습니다. 수상동정을 보면은 그 전날 수상이 했던 일어나서 치과에 가고 누구하고 밥 먹고 한 걸 잘 때까지
1분 단위, 10분 단위로 씁니다. 네. 그런 난이 있어요. 공개도 하기도 하고. 우리도 사실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세월호 그 이후로 약간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해야죠. 예. 뭐 지나간 거는 저 보안에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 대통령도 늦잠 잘 수 없지. 네네. 아무나 만날 수 없잖아요. 저는 그 생각을 했는 게 저도 우리 이제 정유미 앵커도 저도 이제 청와대 출입 기자를 해봤거든요. 사실 청와대에 있으면은 대통령이 지각하는지 안 지각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관저에서 이렇게 본관으로 가는 게 자기들끼리만 다니니까. 근데 거기는 네. 저쪽에서 차가 오는 거잖아요. 사실은 마음 먹고 지키고 있으면은 안 타고 있었다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가짜 차 내려오고 예. 두 번째 진짜 차 내려오고 예. 그것도 근데 마음 먹고 그 문 앞에 있으면은 문이 2개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 들통났죠. 뭐 뒤에는. 그래서 이 윤 전 대통령과 여전히 이제 분리가 안 되는 이 국민의힘. 대선 이후에 과연 어떻게 될까? 그것도 좀 굉장히 궁금한 포인트거든요. 대표님 어떻게 전망하고 대선 이후는 뭐 예. 우리 윤 선생이 잘 아시겠지만은 예. 거기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일단 한동훈 전 대표가 당권에 도전할 것 같은데요. 전당대회를 계속 안 할 거라는 전망도 있어가지고 계속 비대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어쨌든 지금 가장 유리한 위치에 서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예. 당권을 잡는데 예. 만약 이번에 김문수 후보가 예상대로 큰 표 차이로 수백만 표 차이로 네. 낙선했을 때 예. 그럴 때는 한동훈의 기회가 온다. 이 반동이 한동훈 쪽으로 가고 그러면 한동훈 씨가 당권을 잡으면은 지방선거를 겨냥해가지고 예. 당의 체질을 바꾸려는 노력을 안 하겠습니까? 지방선거 때까지 그게 물리적으로 시간이 가능할까요? 뭐 약 1년인데. 예. 충분하죠. 충분하다. 1년인데. 근데 이게 아주 현실 정치 미시적인 거는 이제 대표님보다 제가 약간 더 아는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그 의원들의 다수가 그 공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아닌 걸 아는데도 그럼 네가 맞다라고 해버리면은 나는 그러면 이렇게 심판받아야 되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과연 그러니까 한동훈 말이 맞는 걸 알아도 그렇지 맞다고 얘기를 못한다. 하면은 네가 잘못한 거잖아. 네네네. 그럼 뭐 너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잖아. 뭐 불출마를 하거나 뭘 해야 되잖아라는 거를 이제 받아들일 것이냐. 이게 사실 총선이 코앞이면은 약간 가능하거든요. 남았어요. 밀어붙이기가 가능하고 예. 뭐 물갈이다. 이 여론의 힘으로 이렇게 밀어붙일 수가 있는데 지방선거는 1년인데 총선은 3년이고 의원들은 또 이제 뭐 3년 동안 버틴다. 이게 참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우리나라 야당 역사를 보면은 당원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당 지도부를 확 바꾼 적이 몇 분 있습니다. 당원들. 지금 여기 당원 많잖아요. 한 80, 70만 되잖아요. 네, 80만 좀 됩니다. 그 당원들이 그 국회의원과 관계없이 정의로운 선택을 하는 수가 있다고요. 이분 나 약간 가능성을 봤는데 뭐 한덕수 쪽으로 가다가 김문수 그렇죠. 뭐 그것도 일종의 당원들이 반란이에요.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2등까지 한 거는 역시 당원들이 제대로 생각하는 당원들이 있다고 봅니다. 당원이다. 그리고 저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은 아마 형식상 당원은 한 200만 되고 회비를 내는 당원이 아마 한 100만 명 될 거예요. 굉장히 큰 조직입니다. 민주당은 우리나라 저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서 미국을 빼고는 이 당의 결속력이 굉장히 강한 조직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실은 민주당을 이끌고 있다고. 물론 지금 절대적으로 이재명 지지하고 이재명을 보호해가지고 오늘의 상황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당원들이 각성할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당원들이. 그러면은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이 무력화되는 거예요. 나는 한동훈 대표가 그게 포인트를 맞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유세 다니는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벌써 당권행보다 또 이렇게 비판을 하는 목소리들이 있잖아요, 당내에서. 아니 그 뭐 비판하는 말은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당권 행보입니까? 그렇지. 아니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이제 김문수 후보 뭐 지지를 얘기를 하긴 하는데 사실 그 발언보다는 뭐 오늘 얘기했던 그 윤 전 대통령 부부 차라리 민주당 가라 뭐 이런 발언들이 이제 더 주목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한동훈 저
대표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특수부 검사로서 했던 몇 개 사건에 대해서 양승태 뭐 그다음에 대법원, 이재용 사건 막 무죄가 나오고 그러나 제가 선거를 바꾼 거는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령을 진압하는 과정에서의 그분의 행동은 아주 역사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해가지고 저는 그 전 문제를 난 상당히 덮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그 뒤에 지금까지 결과적으로 보면은 한동훈 노선이 옳았어요. 한동훈 노선은 계엄에 반대하고 윤석열 대통령 출당시키고 해가지고 완전히 윤석열과 관계를 끊고 다시 출발하면서 윤석열도 안 되고 이재명도 안 된다. 그렇게 하자고 하는 쪽으로 이 스탠스를 잡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당내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밀려나고 그러다 이번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2등까지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역사적으로 옳았다 하는 그 공감대가 국민의힘 당원들 사이에 형성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번 대선을 통해서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세력이. 한동훈 세력이. 그렇죠. 거기에 좀 뭐 경쟁할 만한 좀 견줄 만한 세력이 지금 보이지는 않는 거죠. 국민의힘 내에서. 국민의힘 안에서는 없고 바깥에는 이준석이죠. 결국 이준석 한동훈이지. 결국 그 대결입니까? 그러니까 아니 윤석열을 극복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라고는 두 사람입니다. 결국 한동훈, 이준석 세력. 그건 뭐 너무나 명백하지. 계엄에 반대하고 친일 쿠데타에 반대했으니까 자연히 역사의 옳은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참 뭐 100% 맞는 말씀인데 저는 이제 당위하고 가치보다는 전략과 현실 쪽에서 조금 더 이제 사고를 하는 사람인데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랑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 지난 12월 1월부터 다 똑같은 이야기 했거든요. 이건 빨리 떨궈내야지. 그러니까 이제 자산하고 부채를 남긴다고 했을 때 윤석열의 책임이 있고 또 우리나라 이제 정치 구조와 문화에 이 책임이 있는 건데 윤석열의 책임 윤석열에 넘기고 정치 구조와 문화 부분을 이제 좀 이재명하고 붙여가지고 개헌 이야기를 처음부터 세게 하면은 힘들지만은 한번 이쪽 보수 쪽도 윤석열 대통령 빨리 절연하면 한번 해볼만은 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쪽 일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야구로 치시면 아니 이거는 분명히 이렇게 해야 돼라고 다 똑같이 이야기하는데 그걸 안 하더라고요. 선수들이 뭐 감독과 선수들이 그걸 팬들도 싫어 우리 이렇게 갈 거야 라고 참 그러니까 답답했어요. 몇 달간은 저희가. 그러니까요.